경제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암울한데 고용시장이라고 사정이 좋을 수가 없죠.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너 이름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어떤 후보가 올라왔나요? 아직은 후보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매주 만나고 있으니까. 네. 요즘에 뭐 박연미, 뭐 도사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얹어드리는 언저리 경제는 어떠세요? 언저리 경제 네.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언저리 하지 말고요. 네. 자, 기업들 인력 감축 네. 움직임이 근데 진짜로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특히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돈 잘 버는 금융권에서도 감원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니 점입니다. 예대 마진이 그렇게 큰데 무슨 감원이에요? 그렇죠. 5대은행이 사실 5년 동안 이자 수입으로 벌어들인 것만 200조 원 네.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이익으로 남긴 돈이 5조 원 이상인데 그런데도 점포 줄이고 사람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농협의 경우에는요, 82년생도 희망퇴직 대상에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82년생이면 몇 살이죠? 82년생, 그러니까 42살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만 40세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야. 20개월에서 그 39개월까지 월급을 얹어줄 테니 회사에서 이제 짐을 쌀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직급에 따라서는 80년생까지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협 뭐 마찬가지고 은행권이 이런데 다른 데는 사정이 더 어렵겠죠. 그러네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경력사원 채용은 다 백지화한 상태이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채용 안 하겠다 혹은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 10곳 중에 3곳 이상은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인데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받고요. 면세점도 이제 좋아질 텐데.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는 네. 겁니다. 지금 곳간이 좀 말라간다, 힘들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 롯데 하이마트도 사실 종전에 얼마 안 됐거든요. 희망퇴직한 지. 그런데 또 받고 있고 LG도 역시 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그쪽에서 인력을 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월가도 마찬가지, 또 중국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뭐 다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보면 상반기 진짜 어려울 거다.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좀 그랬어요.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경계선에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굉장히 뭐 S의 공포다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느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역성장의 고물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슬로우플레이션 이거는 뭐 경제학이 있는 말은 아니고 지어낸 일종의 조어입니다만 네. 성장은 굉장히 더딘데 고물가는 유지되는 그런 상태의 경제를 우리가 내년에 맞이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뉴스 보면 항상 경제 관료들은 펀더멘털은 건전하다. 네. 견조한 성장세.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계속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침체를 입에 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 1%대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가를 안 건드리면서 가장 최소한의 요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대략 2%로 보기 때문에 그걸 밑돈다. 그러면 저성장 맞죠. 네. 네. 신규 취업자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대체 이렇게 신규 되면. 취업자 수 전망치가 좀 충격적인데 올해 연간 늘어나는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 기준으로 한 80에서 82만 명 사이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10분의 1 수준. 야, 늘어나 봐야 연간 한 9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내보내는 상황에 덜 뽑으면 당연히 신규 취업자 수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는 판에 그렇습니다. 새로 직원들을 뽑기가 좀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직장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감사한 지경이 되고 이 직장에서도 실질 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네. 왜냐하면 임금 올려줄 여력이 기업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업 뛰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이제 부양하기도 어렵고 네.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일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경련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전체 부업자가
54만 7천 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내가 가구주다 하는 부업자의 숫자가 36만 8천 명인데 전체 부업자 수나 아니면 그 가운데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 개 일자리로는 도저히 이게 그 금리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진짜 그렇죠. 숨만 쉬고 있어도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특히 청년층, 노년층 증가율이 또 높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청년층의 경우에는 플랫폼 일자리를 통해서 나는 이른바 엔잡러다. 그러니까 올해 네.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엔잡러라는 게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재주가 많아서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우에는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로 난 두 번째 잡, 세 번째 잡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인데요. 플랫폼에서 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해볼 수가 있고 20, 30대가 차지하는 그 추가로 일하는 분들 10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고령층의 경우에도 이제 고령 빈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령층, 특히 고령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면 저임금의 공공일자리 쪽으로 부업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임시직, 시간제 60대 이상에서 12만 9천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왜 노인 일자리라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네. 한 달 몇 시간 일하고 나면 한 20만 원 남짓 받을 거거든요. 거기에 기초연금 해도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취업자 증가 추이 저희가 그것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매달 추이를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쭉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하향하는 게 아마 추세적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내년에는 상황이 더 만만치 않을 거다. 좀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슬로우플레이션. 아유, 단어도 참. 이게 근데 길어질까 이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단기간 잠깐 고용 시장이 안 좋다고 회복되면 뭐 괜찮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수출이 끌면서 이걸 돌파해 그렇죠. 나갔거든요. 그런데 수출 시장 여건을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물가는 높고 글로벌 수요가 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장주들 지금 주가 빠지는 게 결국은 내년도 경기 전망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는 거니까 내년 상황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황도 또 만만치 않다. 네. 근데 아무래도 어려우면 이제 약자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아까도 저희 노인들 이야기도 했고 청년층 그러니까 정말 전문 어떤 기술이 있어 자격증이 막 있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운동 삼아 배달도 해볼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대책은 어디를 좀 세워야 되겠어요? 일단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네.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주거 관련 지출, 뭐 주거, 수도, 광열 지출이 가처분 소득 대비 전체의 한 22%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쓰고 식비로 또 나머지의 절반을 쓰신다고 하니까 사실 남는 돈이 전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자 부담이 크게 된다라면 공과금 이런 거 밀리시게 되거든요. 전기수도 끊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혹한기 날 동안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겠고 일시적으로 자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자 상환 유예 이런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꼼꼼하게 짜여 있긴 한 겁니까 지금? 지금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특히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전기요금이 오랫동안 밀리시더라도 전기밥솥 하나, 형광등 하나, TV 이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은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건 그렇죠.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을 알리셔야 돼요. 대신 이걸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면 이런 부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촛불 켜고 생활하시다가 화재 사고 나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TV를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하실 수 없을 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크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좀 들여다봐 주시는 거 필요할 테고 날씨 굉장히 추워지는데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상황인데 이런 것도 수급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휘발유보다 운송 노동자들이 힘들게 경유 가격이 더 올라가고 거기 뭐 도시가스 난방이 안 되니까 쓰는 게 또 등유인데 그렇죠. 등유 가격이 또 올라가요. 항상 약자들에게 더 추운 게 겨울입니다.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네요. 네,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바닷건건.